제가 2005년에 결혼을 하고 그 당시부터 이제 전세로 시작을 했는데 네. 2008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게 은평구 신사동 쪽인데 네. 재미난 것은요. 저희 이번에도 재계약을 한 7월 초에 했는데 네. 부동산 사장님이 진짜 너무나 희한하다. 제 부동산 이 중개 사업을 거의 한 20년째 하시는 분인데 네네. 저희 같은 분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왜냐면요. 저는 지금 2008년부터 또 요번에 재계약을 해서 14년째 같은 집에 같은 집주인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네네. 그분이랑 계속 계약을 하고 있어요. 전세를? 예. 전세가 되게 싸겠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재계약을 한 6번 정도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2번 정도는 아예 전세가를 안 올렸어요. 네, 그냥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네.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요번에도 제가 이제 다시 재계약 시즌이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뭐 요번에 뭐 또 재계약을 하시는 거 자기는 너무나 고맙다. 네. 그러시면서 그러면 얼마를 올려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만큼만 올려도 된다. 네네. 그래서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좋은 집주인을 만나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네.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네. 제가 전생이나 현재도 나쁜 짓은 안 하지 않았을까. 그거의 전제 조건은 예.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는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얘기 드리면 이제 네. 악플 많이 날리겠죠. 모르죠.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네. 예. 뭐 아무튼 네. 들으시는 분들이 네네. 뭐 저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점쟁이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뭐 제가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말씀드리자면 경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뭔 얘기냐면 이 파도가 있잖아요. 네. 모든 경기가 흘러올 때 이 네. 경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가 해안가 가서 보면 봄파도가 있기 전에 잔파도가 한번 오고 네. 봄파도가 온 다음에 다시 또 파도가 또 밀려오고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그쵸.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것과 관련 없이 미리 파도가 한번 칠 때도 있고요. 또 그 뒤에 파도가 칠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통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앞에 오는 선행지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주식을 보통 살 때 예를 들어서 주PD님이 뭐 네이버를 산다. 네. 네이버의 현재 매출이나 실적을 보고 사는 것보다는 미래에 더 그렇죠, 많이 실적이 낼 것이다. 네. 요것 때문에 보통 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지표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산다. 네. 근데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쉽지가 않죠. 왜냐? 경기가 막 좋다. 그러면 부동산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부동산은 주식처럼 뭐 바로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아파트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아파트인 경우는 그렇죠. 예. 네. 예. 분양부터 입주까지 시간이 그렇죠. 걸려야죠. 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이게 새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뭐 이런 시간이 갭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후행 지표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네. 뭐 많은 언론들이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OECD나 이런 데에서 나온 경제 성장률 지표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지표 때문에 부동산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전대미문의 코로나. 있었죠. 예. 지금도 2월부터 있고. 그렇죠. 지금도 있고. 네. 2월부터 우리나라 경기가 추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이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이 작년에 좋았던 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지금 경기가 꺾어진 게 네. 그러면 언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까? 그거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다음 달에 올지, 올해 말에 올지, 내년에 올지. 네. 근데 문제는 현재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부동산에 그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주식은 선행지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그 주식에 맞춰서 부동산의 사이클이 가지 않을까.
주식이 많이 오르는 것은요. 네, 지금 네.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오늘도 OECD가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네. 전 세계 OECD 국가 37개국에 네. 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1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많은 언론들이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꺾인다. 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거든요. 네. 마이너스 0.8%. 네. 근데 우리나라가 1위예요.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꺾여 있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지금 전망치가 1위라고 했잖아요. 네. 2위는 어디냐? 터키거든요. 근데 터키가 보통 1위와 차이가 보통 다른 뭐 지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로 보통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터키의 지표가 마이너스 4.8. 우리나라랑 4%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나라가 경기 방어를 지금 잘하고 있고 마이너스 1 하지만 내년에 되면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요. 지금 보면 코로나 위기가 닥친 다음에 전 세계의 외국인의 큰 손들이 다 외국에 투자해 놓은 것들을 다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나 네. 외국인 손들은 다 빠져나갔거든요. 순매도였거든요. 네네. 이게 보통 2월에서 6월까지 네.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한 돈을 외국인들이 빼내갔어요. 네. 근데 7월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됐나요? 순매수.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지 다른 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왜? 외국인들은요. 다른 나라 지표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지금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잘 방어하니까 네. 한국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네.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다시 사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거죠. 그럼 부동산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근데 네, 네. 예, 부동산에 대한 미련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냥 오늘 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저는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그 사이클을 겹쳐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 격차가 있잖아요. 예. 1, 2년 사이의 격차. 예. 근데 그 격차가요. 보통 경우에는 1년 아니면 2년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대미문의 사태가 있잖아요. 코로나. 네, 네. 이 격차가 가까워질지 멀어질지는 나중에 연구를 해봐야 돼요. 지표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신도 네. 정확히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언젠가 그 파고가 네. 부동산 시장에 온다. 올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왜 더 올 것 같으냐? 네.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이 너무 급격하게 과도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부동산 여러 가지 대책 내놓고 있다는 얘기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당연하죠. 부동산 예. 3법, 임대차 3법.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뭐 올해나 내년에 상승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정책 변수와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예,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예, 예. 요즘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저금리 때문에 예.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도 네, 많이 하시죠. 그런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화폐 발행량도 매년 계속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표시 가격으로서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벌써 제가 알고 있는 네. 정보로는 네. 큰 손들은요. 네. 부동산을 팔고 뭘 하고 있느냐? 주식을 사고 있어요. 왜냐?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주식은 선행지표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K방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네네. 경기 성장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네네. 지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코로나 백신도 만들겠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묻어두느니 그 돈을 빼서 주식에 투자하자. 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뭐 구체적인 지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무주택 기간이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주택을 가지신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가점이 장난이 아니실 텐데. 가점도 장난 아니고요. 저는 네. 청약 저축도 있어요. 네. 예, 청약 저축도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들어오는 게 있어요. 상당히 길죠. 제 점수가 예. 상당히 높은데 네. 한 번도 청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집주인을 만나서 네. 집에 대한 걱정이 없거든요. 그분은 뭐 그러셨어요. 뭐 계시고 싶은 만큼 계셔라. 네. 특히나 거기는 요즘 보통 보면 뭐 전세나 이런데 대출 많이 껴 있잖아요. 네, 네. 깨끗합니다. 어떤 전세? 예, 대출이나 이런 게 하나도 근데 없어요. 전세는 보통 대출이 없죠. 보통 그러니까 월세에는 대출이 있는데. 근데 전세도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후순위 전세 진짜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정일자 이런 거 받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도 대출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집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고 특히나 우리 애들도 네. 저희는 전세 사는데 자기 집인 줄 우리 집인 줄 알아요. 예, 집주인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막 못도 박으려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못 박으면 안 돼 이러고 왜요? 하지만 예, 근데 뭐 14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네. 못 한두 개 박는 거는 네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그런 비율은 진짜 몇 퍼센트, 1%도 안 되지 않을까? 0. 몇 %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좀 생각을 달리해서요. 네. 이 저가 만났던 그런 좋은 집주인이 그냥 일반적인 집주인이 아니라 국가는 어떨까? 나라가 집을 다 갖춘다고. 그렇죠. 나라에서 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임대주택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LH나 이런 데서 지은 집이 레미안이나 자이보다 네. 훨씬 이 시설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도 그래요. 예, 임대주택이나 네.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자이급의 레미안급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네. 임대로 10년 이상 살 수 있게 나라가 보장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집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네. 그 걱정하는 여력을 다른데 더 창의적인 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에이 국가에서 그게 가능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거의 한 80%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싱가포르에 있는 임대주택이 아주 재미난 게요. 네. 아예 법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어떻게 돼? 역세권에 교통이 가장 좋은 데에 지어야 된다. 네. 이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같은 거 보면 네. 보통 가장 좋은 이 목 좋은 자리라고 하죠. 네. 이런 데들은 뭐 레미안이나 자이가 들어가 있고 네. 임대주택은 저 멀리 네, 교통도 안 좋은데 이런 데 있는 경우들이 그런 데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아예 그게 안 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네. 거기 이제 뭐 유학 보내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학교 싱가포르든 아니면 뭐 내가 가게를 싱가포르에 내고 말레이시아에 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쪽에 임대료가 임대긴 한데 너무 비싸서 좀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하신 분은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뭐 빚내서 집 사고 그 이자 갚는 게 더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외국인이니까 유학 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분은 싱가포르 분이랑 결혼하셨어요. 영주권이 나왔겠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도 살 수가 있고 근데 임대 아파트가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아파트 안에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도 이 웬만한 이 진짜 그 레일이 있는 그런 수영장. 이 150m 레일인가요? 엄청 큰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렴하게. 그렇죠. 임대 아파트 안에. 그러면 그 임대 아파트가 되게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거주민. 그렇죠. 영주권자들한테는 임대 아파트가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받고 싱가포르에서 300만 원 받을 때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 300만 원을 순수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데 뭐 책도 사서 보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300만 원을 받으면 그걸 반 이상을 어디다 쓰나요? 300만 원 받으면요? 대출 갚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전세. 예, 아니면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어차피 그거잖아요. 예. 그 저기 만기 때 뭐 갚거나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요즘은 원금이랑 같이 갚으라고 한다니까요. 전세 자금 대출을. 예, 그것도 뭐 물론 이게 네네. 이자만 먼저 갚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네네네네. 근데 이자만 먼저 갚더라도 네. 결국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비용에 대한 이 부담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높죠. 네. 거의 한 4~50% 육박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북유럽의 국가들은 이 주거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네. 이 가처분 소득을 다 거의 온전하게 네. 뭐 90% 이상을 하고 싶은 거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싱가포르나 북유럽 사람들이 네네. 해외여행,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겠지만 네.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비싼 차도 몰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네. 이 정부가 이 싱가포르나 북유럽처럼 책임만 져준다면 지금 같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못하더라도 설령 네. 못하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안 사시는. 제가요? 네네네. 예, 아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안 해요. 아니 예. 그래도 뭐 내 집을 하는 장만하면 하나 장만하면 뭣도 좋기야 박을 수 하죠. 있고, 예. 그리고 가점도 많으시니까. 그렇죠. 자녀가 있으세요? 예,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자녀 둘이 있으시고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갑자기 연세로 나오니까. 예. 그러면 50대입니다. 진짜요? 예. 그러면 거의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마음대로. 그렇죠. 넣으면 거의 1순위, 예. 1순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점이 지금 60점대가 넘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들 네.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실은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청약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거기 들어가면 뭐 가점 확인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한 번도 네. 확인을 안 해봤어요. 몇 점인지 네. 몰라요, 제가. 저는 주택 가격 상승이 무주택자분들한테 뭐 안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점이 가지는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주택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그 가점이 가지는 가치도 낮아지니까 그런 게 지금은 만약에 50대까지 있고 그런 상황이면 넣는 순간 뭔가 내가 무주택으로 서러웠던 기간을 한 방에 금액으로 보상이 되니까 뭐 굳이 뭐 그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코로나의 파도가 온다면 오기 전에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나? 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셔도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대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무주택자의 장기 무주택자의 다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정책도 보면 사실 무주택자한테는 LTV도 더 완화해주고, 그렇죠. 예, 되게 좋은 더 어떻게 보면 완화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는 쪼고 양쪽으로는 좀 다르더라고요, 온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집주인이 많아지는 것도 좋은 방향일 수 있겠고,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물론 오르면 뭐 집주인이나 부동산 가지신 분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생산활동에는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뭐 일단 공장이나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업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이 만드는 서비스나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동산 올라간 만큼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비용 부담도 더 높아지겠죠. 이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물론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 경제가 잘 흘러가게 하는 데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주식에 투자된 돈 가지고 기업의 뭐 서비스 개발이나 기술 개발, R&D 투자 이런 걸 한다면 그 기업의 생산성은 더 높아지게 될 거고 또 그걸 가지고 노동자분들에게 월급을 더 높여준다면 애사심도 높아지고 기업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에 저도 지방 거를 팔고
서울 거만 남기고. 지방에도 집 예, 있으시군요. 그죠. 지방 거 팔아서 저도 예. 이제 하고 싶은데 제가 예. 중공공 임대사업자 묶여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못 10년을 파는 팔 거잖아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긴 했었어요. 지금 정부도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네. 아까 얘기대로 코로나 위기 이후에 네. 이 파고가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 미치질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언젠간 미치게 될 거고 네. 근데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네. 이게 미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 네. 어떻게 될까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 혹시 앞으로도 계속 주택을 장만은 하지 않으실 계획이신가요? 저요? 네. 예. 그냥 궁금해서. 그렇진 않죠. 저는 네. 지금 아파트에 어쩔 수 없이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살고 네. 있는데 네. 다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전원주택 가는 게 꿈이다. 네네. 뭐 서울 서울에서 벗어나서 네네. 뭐 남양주라든지 네네. 일산 쪽에 예, 요즘 또 장안의 화제 프로그램이죠. MBC의 구해줘 홈즈. 네. 예, 거기 보면 진짜 남양주나 이런 경기도 인근에 너무나 이쁜 아파트, 이쁜 주택들이 많잖아요. 네네. 전원주택들이. 네. 그런 때 보면 진짜 탐나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주택들이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예, 네네. 뭐 복층에 뭐 이런 아파트들 또 의리가 아니죠.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진짜 네. 사람들 마음에 딱 들게 세련되게 이렇게 지은 주택들도요. 네.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는 그런데 가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빨리 이제 졸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쵸. 좋은 예. 주거 여건은 누구나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2016년, 17년의 전성기를 예. 경제브리핑 회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경제브리핑 맞죠? 그렇지. 경제브리핑 예. 채널명. 예.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예. 네네. 저희가 또 저희 애청자분들은요. 네. 또 닉네임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약자로 경불진. 경불진.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욕을 하려고 해요. 네. 예. 청바지 경불진. 청바지는 뭔가요? 예. 진. 진이니까. 예. 그래서 경불진이란 브랜드로 청바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예.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팬분들이 사주실까요? 사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하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